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목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무겁게 똑딱이는 소리만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시간 전에 끓인 국화차가 노랗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예비 며느리 수진이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다정함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아들은 수진이의 눈치만 살피며 안절부절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인생을 걸고 하는 결혼이에요. 수진이가 먼저 침묵을 깨며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외동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이 정도 혼수를 준비해 가는데 신혼집 명의를 아들 혼자만 갖는 건 불공평합니다. 만약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결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내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수진이의 손을 꼭 쥐며 나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수진이네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게 얼마인데. 고작 아파트 명의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을 깨겠다는 거예요. 제발 욕심 좀 버리세요. 자식의 입에서 나온 욕심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자산이 고작 자식의 눈먼 사랑 때문에 통째로 뜯겨나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서운함이 분노로 변하고 다시 깊은 체념으로 내려앉았다가 마침내 서늘한 결심으로 솟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노랗게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실을 감도는 차가운 공기와 아들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내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고집을 부리시는 건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존중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여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수진이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명예 변경 서류에 도장 찍어서 아드님 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장에서 제 얼굴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거실에 쾅 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은 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흘겨보고는 수진이를 붙잡기 위해 서둘러 뒤따라 뛰어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넓은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림은 마치 내 어리석음을 꾸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식에게 내 노후와 전 재산을 바치려 했던 내 손이 부끄러워 가죽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수첩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기록해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해도 내가 베푼 덕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여자의 가짜 학력에 속아 친엄마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던 것은 지난달 처음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대기업 이사 출신이라던 그의 거친 손목과 미세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2시를 무겁게 가리킬 무렵 나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오랜 법률 자문이자 강력한 힘을 가진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만 지금 당장 확인해줘야 할 사람이 있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려 한다면 나 역시 부모라는 이름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거두어야 마땅했습니다. 법과 서류로 세상을 살아온 나에게 그들의 얄팍한 기만극은 그저 가소로운 장난질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를 때쯤 조력자로부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속 수진이의 진짜 이름과 과거 화려했던 혼인 빙자 사기 행적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 친정아버지라며 당당하게 앉아있던 그 노인의 진짜 인적사항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기묘하고 무서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15년 전 내 재단으로부터 손주의 수술비를 지원받았던 김만수 노인이었습니다. 여자가 고용한 사람은 하필 내 평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지자 가슴속을 채우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파혼을 선언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끝내면 여자는 도망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고 내 아들은 평생 엄마를 원망할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철저하게 떨어뜨리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으니 서류를 데려가라는 내 말에 아들의 목소리는 단숨에 밝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감사해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라는 철없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자식의 영혼 없는 감사 인사를 들으며 나는 거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식장 당일에 터뜨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으며 화려한 옷을 고르고 있을 것이고 내 아들은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 들어가는 식장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평생의 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차가운 단죄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자식의 눈먼 사랑이 불러온 비극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집어삼키려던 여자가 데려온 친정아버지는 사실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빚진 자였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노인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이 연극의 대반전을 직감했습니다. 지난달 토요일 낮 12시 강남의 한 최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연신 정장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수진이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묵직한 나무 문이 열리며 단정한 네이비색 수트 차림의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가 화사하게 웃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돈이 될 노인과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노인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본 것처럼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셔버렸습니다. 노인의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들이 당황하며 노인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손을 다급하게 뿌리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오직 나를 향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노인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빠, 사돈 어른께 인사드려야지. 왜 그래요?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노인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마른 침을 거칠게 삼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의 손끝이 바르르 떨리는 것이 내 눈에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해외 지사 설립건으로 과로를 하셔서 조금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참으로 매끄럽고 우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묵묵히 관찰하며 내면의 의문을 키워갔습니다. 대기업 이사 출신의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사돈의 태도치고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왜 나를 보고 저토록 두려워하며 영혼이 나간 표정을 짓는 것일까? 왜 수진이의 말 한마디에 저토록 쩔쩔매며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일까? 노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이 테이블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이 방 안을 감돌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차례로 서빙되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노인은 젓가락질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도자기 잔을 들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마찰음이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진이의 완벽하던 미소가 미세하게 일그러지며 테이블 아래로 노인의 발을 툭 치는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사돈 어른께서 질문하시잖아. 외가 쪽 친척분들 지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었냐고 물으시잖아. 아, 그게 그러니까 그쪽 법인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답변치고는 너무나 허술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수진이의 완벽한 가문 배경에 취해 장인어른의 이상한 행동을 그저 건강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귀한 음식이니 한 점 드셔보세요. 노인은 그 음식을 바라보며 차마 입에 대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노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진이의 진짜 아버지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만극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은 수진이가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입안으로 중얼거리는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다만 수진이라는 사기꾼의 감시 아래서 차마 진실을 입 밖에 내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다시금 화려한 화술로 분위기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과묵하신 편이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거침없는 거짓말을 들으며 나는 노인의 초라하게 움츠러든 옆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노인은 수진이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아들의 혼수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여자의 탐욕을 자극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내 말대로 강남 아파트명의 변경권은 내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마. 사돈 어른께서도 그렇게 원하시니 부모로서 양보해야 하지 않겠니?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진이의 눈빛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인배이십니다. 저희 아빠도 속으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노인은 자신이 은인의 집안을 파멸시키는 사기극의 주연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을 기획한 여자는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신이 돈으로 고용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노인은 내 뒤에서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수진이를 먼저 차에 태워보낸 뒤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내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김만수 씨 맞으시지요? 내 한마디에 노인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이틀 뒤인 일요일 밤 9시였습니다. 인적 없는 한적한 외곽의 개인 서재는 시릴 정도로 고요했고 은은한 삼나무 향만이 방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 김만수 노인은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내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고 손에 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주인의 마음처럼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마음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만수 씨, 먼저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낮게 말하자. 노인은 도자기를 잡듯 조심스럽게 잔을 감싸주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15년 전에 제 손주 수술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족은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아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도 모르고 제가 이런 흉악한 사기극에 동참했습니다. 노인은 참았던 오열을 삼키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수진이라는 여자가 숨기려 했던 추악한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본명은 김정숙이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2번이나 혼인, 빙자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돈 많은 자산가 집안의 외동아들을 완벽한 타깃으로 삼아 역할 대행 업체를 통해 철저하게 가짜 부모와 가짜 친척들을 돈으로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명의만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면 보너스로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노인의 솔직한 고백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자백을 들으면서도 내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자식을 망치고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던 여자의 대담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봐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 여자가 주입한 달콤한 거짓말에 눈과 귀가 마비되어 엄마의 어떤 합리적인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만수 씨, 지금 당장 이 계약을 깨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여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다른 곳으로 흔적 없이 도망칠 겁니다. 내가 나지막하게 말하자 노인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장님, 노인의 목소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수진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자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수 씨는 앞으로도 그 여자의 충실한 친정아버지 역할을 예식장, 버질로드 위까지 계속해 주십시오. 노인은 내 단호한 어조에 압도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깊숙이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기꾼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내부에서 필요한 모든 범죄 증거를 더 모아오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주일 뒤에 있을 결혼식을 여자의 인생 가장 거대한 파멸의 무대로 바꾸기 위한 치밀한 공조를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역할 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가짜 하객 명단과 여자가 위조한 명문대 졸업장, 그리고 자산 증명서들의 원본 파일까지 내게 전부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대형 로펌의 법률 전문가들을 즉각 가동하여 여자가 아들에게 받아간 명의 변경 서류를 원천 무효화할 법적 장치를 비밀리에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파트 명의를 순순히 넘겨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여자의 사기단 일당을 한 번에 묶어 전량 처벌할 거대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여자는 지금쯤 강남 아파트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며 사기단 일당과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식의 순진함을 이용해 자산과 가문을 집어삼키려 했던 그녀의 오만함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여전히 눈이 먼 채 나를 원망하고 있겠지만 일주일 뒤면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절벽 끝에 서 있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식장으로부터 최종 점검을 요청하는 부드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식장 매니저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때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내 예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테니 신부 측이 요청한 대형 스크린과 마이크, 음향 장비를 가장 완벽한 상태로 준비해 주세요.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이 거실로 들어서며 내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엄마, 진짜 명예 변경 서류에 도장 찍어주신 거 맞죠? 수진이가 오늘 아침에 빨리 확인하라고 난리쳐서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일부러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서류는 다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그저 결혼식 당일에 멋지게 입장할 준비나 하거라. 아들은 내 대답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가 큰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아버지가 사실은 내 위대한 우군이 되었다는 이 기막힌 비밀을 사기꾼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식의 영리함보다 부모의 지혜가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할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명예 변경 절차를 재촉했고 나는 조력자들을 통해 여자가 안심하도록 허위 법원 접수증을 흘렸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상속녀 연기에 취해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발을 깊숙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밤 사기단 내부의 움직임과 여자의 실시간 동선을 내게 문자로 상세히 보고해 왔습니다. 내일 신부 측 가짜 친척 30명이 대형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자의 진짜 계좌로 계약금 4천만 원이 입금된 사기모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노인의 문자가 올 때마다 서사의 톱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사흘 앞둔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내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방 안의 무거운 정적을 잔인하게 깨뜨렸습니다. 김만수 씨가 여자의 가방 속에 은밀히 넣어둔 녹음기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오디오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강남 아파트명에 넘겨주기로 했대.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청담동 상가 건물까지 싹 다 우리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 내 앞에서 보여주던 교양 있고 우아한 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오직 돈에 굶주린 악랄한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기단 공범인 다른 남자의 거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진짜 그 바보 같은 새끼 자기 엄마한테 도장 받아내느라 고생 좀 했네. 시 끝나면 그 늙은 노인네 바로 지방 요양원으로 넘겨버릴 거지. 당연하지. 치매 진단서 미리 위조해놨으니까 식장 나오는 길에 바로 구급차에 태워버리면 끝이야. 그 모자간의 멍청한 신뢰 덕분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을 공짜로 버네.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양심이나 자식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을 향한 지독한 갈증과 내 집안을 완벽하게 도륙하겠다는 악랄한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녹취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얼음 깨지는 듯한 가짜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집요하게 찔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탁자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도자기의 감각이 내 안의 불호를 더욱 차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완벽한 배신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들의 영리한 기만극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을 단순한 호구로 여기며 가문의 자산을 증발시키려는 그들의 대담함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고 거실 문이 부서질 듯이 열리며 아들이 붉어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보낸 수많은 경고성 문자 메시지가 가득 켜진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모들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다들 수진이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나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난리냐고요. 아들은 내 앞까지 거칠게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나를 비웃으면서 수진이 뒷조사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다 엄마가 뒤에서 조종하고 소문내신 거죠. 자식의 눈동자에는 오직 친엄마를 향한 깊은 불신과 원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매장하려 드십니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들의 타오르는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영혼까지 그 여자에게 저당 잡힌 아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믿고 있는 그 여자가 진짜 대기업 가문의 딸이 맞다고 생각하니? 내 조용한 질문에 아들은 도리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럼 가짜예요. 장인어른이 상견례 때 보여주신 품격과 서류들을 엄마도 직접 보셨잖아요. 왜 자꾸 수진이 집안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우리 행복을 망치려 드는 건가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질투라는 단어가 내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사기꾼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친엄마를 시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이 현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제 길을 살려주려고 친정 자산까지 담보로 잡히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엄마보다 수진이가 100배는 더 나를 생각 지켜줍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수진이 모함하고 방해하면 저 진짜 엄마랑 인연 끊을 겁니다. 결혼식장에도 엄마 자리 비워두고 수진이 손잡고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들은 자신의 가방을 챙겨들며 마지막 절연의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스스로 모든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거대한 고립의 감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의 전화도 차단하고 오랜 친구들의 충고도 전면 거부한 채
오직 여자가 만들어 놓은 달콤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파놓은 깊은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을 구하려는 유일한 구원자의 손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넓은 집안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자식의 모진 가시 돋친 언어가 가슴을 헤집고 지나간 자리에 더 이상 한탄의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사기꾼들을 완벽하게 매장하겠다는 잔인한 결심만이 단단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김만수 노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수 씨 여자가 안심하도록 내일 예식장 비용 최종 잔금을 신부 측 계좌로 전액 송금하겠다고 전하세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의 동선과 하객용, 대형 스크린의 작동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식장 측에 전달해 주십시오. 여자는 돈이 입금되는 순간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믿으며 방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 악마 같은 여자의 곁을 지키는 외로운 호구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신혼생활이 아니라 전 재산이 동결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파멸의 낭떠러지였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꽉 쥐며 예식장의 배치도와 동선을 하나씩 검토해 나갔습니다. 사기꾼들의 탐욕이 한계점에 도달한 바로 지금이 가장 완벽한 덫을 놓을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식의 배신보다 무서운 것은 부모의 싸늘한 이성이라는 것을 여자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내일 아침 아들을 시켜 강남 아파트의 열쇠를 요구할 것이고 내 아들은 기꺼이 그 열쇠를 아내에게 바칠 것입니다. 자식의 어리석은 맹신이 불러온 이 처절한 고립극의 종막은 예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잔인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식과 그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빌런의 추악한 연극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낮 11시 50분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가득 찬 채 은은한 백합 내음이 사방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며 예식장의 격조를 높였습니다. 사기단 일당이 돈을 주고 동원한 가짜 하객들 30여 명이 명품 정장을 입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내 시야에 선명히 포착되었습니다. 나는 혼주석에 대리석상처럼 단정하게 앉아 짙은 감청색 실크 한복의 자락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오른손 손가락 끝에는 메인 방송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동된 작은 무선 컨트롤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선 아들은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실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각 12시를 알리는 타종 소리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아들이 먼저 당당하고 호기로운 걸음으로 버질로드를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어서 유리문이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수진이가 우리의 비밀, 우군이 된 가짜 친정아버지 김만수 노인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진이는 버질로드 위에 발을 내디디며 주변의 하객들을 향해 여유롭고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눈빛은 마치 이 가문의 모든 부를 홀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정복자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버질로드 끝단에 서서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며 손을 뻗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버질로드의 정확히 한가운데 지점에 도달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곁에서 걷던 김만수 노인이 갑자기 수진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예식장에 흐르던 모든 오케스트라 음악이 일시에 뚝 끊겼습니다. 노인은 품 안에서 서서히 무선 마이크를 꺼내 들더니
하객석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신성한 결혼식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 선량한 가정을 파멸시키려던 추악한 사기꾼들의 범죄 현장입니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예식장 사방을 거칠게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버님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며 무대 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나 보라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는 혼주석에서 조용히 들고 있던 컨트롤러의 메인 버튼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무대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화면이 부드러운 웨딩 영상에서 차가운 법적 증거 서류들로 순식간에 전환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수진이의 진짜 본명인 김정숙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고 그녀가 과거에 벌였던 두 차례의 상습 혼인 빙자 사기 전과 기록과 법원 판결문 원본이 거대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예식장에 모인 진짜 하객들과 일가 친척들이 일시에 비명을 지르며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은 멈추지 않고 여자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친척들과 하객 30명의 실명 명단, 그리고 위조된 자산 증명서 파일을 차례대로 송출했습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아니야. 이건 전부 마녀 사냥이야. 저 노인네가 나를 시기해서 모함하는 거야 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천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진 녹음. 오디오 파일이 그녀의 모든 변명을 완벽하게 분쇄해버렸습니다. 시 끝나면 그 늙은 노인네 바로 지방 요양원으로 넘겨버릴 거지라는 수진이 자신의 악랄한 목소리가 예식장 구석구석을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식에 감겨있던 눈앞에서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하고 맹신했던 배우자의 가공된 실체가 이토록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수진이의 전과 기록과 사기모의 녹취를 들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버질로드 바닥으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친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며 지키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 소시오패스 악마였다는 잔인한 진실을 비로소 마주한 것입니다. 가짜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기단 일당들은 사태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출입구 방향으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기도 전에 예식장의 거대한 양쪽 원목문이 무겁게 닫히며 사전에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 10여 명이 안으로 신속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김정숙 씨, 당신을 상습 사기 및 공갈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수진이의 손목 위로 수갑이 매섭게 채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웨딩드레스 자락이 발에 밟혀 바닥을 뒹굴며 소리를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밖으로 연행해 나갔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에 앉아 배당금을 기다리던 가짜 친척들과 사기단 핵심 공범들 역시 현장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원이 포착되어 줄줄이 포박된 채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나는 그 비참한 자식의 모습을 혼주석에 앉아 그저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베푼 선행의 씨앗이 만수 씨라는 가장 강력한 내부의 아군을 만들었고 그 우군이 여자의 가장 기만적인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어 내 가문과 자산을 무결하게 구원해냈습니다. 인간의 눈먼 탐욕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짓의 화려한 무대는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하게 박살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더러운 발자국이 남겨진 버질로드 위에는 오직 짓밟힌 꽃잎들과 위조, 서류 조각들만이 쓸쓸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무겁던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곁에 선 만수 씨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가짜 무대는 결국 먼지처럼 흩어지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자식의 맹목적인 눈물도 내가 평생 일군 자산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거두고 나니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예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사흘이 지난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소란스럽던 세상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텅 빈 거실에는 창밖을 때리는 차가운 빗소리만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주인을 잃은 화려한 청첩장 몇 장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감도는 국화차의 향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쓸쓸하게 내 피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법적 단죄의 시간들이 지나간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는 아들의 어깨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번지는 모습을 나는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 사기꾼년의 말만 믿고. 평생 나를 키워준 엄마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파트 명의를 내놓으라며 나를 몰아세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과 법원을 오가며 며칠 만에 폭삭 늙어버린 자식의 모습이 애처롭기보다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충혈된 아들의 두 눈에는 오직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는 비겁한 애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말없이 식어버린 보리차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음료가 내 안의 서늘한 이성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허상을 쫓아 나를 버리려 했을 때 너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내가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은 내 한복 자락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숨겨둔 사기단 일당이 제 명의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답니다. 지금 당장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엄마가 청담동 상가를 처분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자식은 이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 부모의 자산으로 당장의 신용불량자 위기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이기심의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미련마저 완전히 깨어져 나갔습니다. 서운함이 지나간 자리에 차오른 냉정한 체념은 나를 더욱 단단한 심판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는 온전히 내 몸으로 치르는 것이 이 세상의 순리란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안일한 착각은 오늘로 끝내거라. 내 단호한 어조에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버려두실 건가요?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우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다그침이 거실을 울렸지만 내 마음에는 단 한 줄기의 미련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배신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포커페이스가 내 얼굴을 두껍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맹목적인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끝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책상으로 걸어가 낡은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수첩은 김만수 노인의 손주를 살렸고 결과적으로 내 가문과 자산을 사기꾼들의 마수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선행의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수십 년간 남을 돕는 덕을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 아파트와 상가는 그 영악한 사기꾼 여자의 손에 통째로 뜯겨나갔을 것이 뻔했습니다. 남을 속여 쉽게 돈을 벌려던 여자는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이고 눈이 멀어 부모를 배신한 자식은 스스로 빚더미를 감당하며 인생의 매운맛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만져보는 수첩의 촉감이 나에게 올바른 인과응보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증해주는 듯 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창문 틈 사이로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맑은 흙내음이 거실에 가득했던 추악한 배신의 기억들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아들의 커다란 독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자산 신탁 계약서와 내 이름으로 된 양평, 실버타운 입소 서류를 서류 가방에 정갈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내 노후를 자식의 효도라는 불확실한 도박에 걸지 않겠다는 내 오랜 다짐을 마침내 실행할 시간이 완벽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나를 지워왔던 삶의 궤적을 지우고 오직 나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서류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정우야, 나는 내일 이 집을 정리하고 나만의 길을 떠날 생각이다. 청담동 상가와 강남 아파트는 전부 전문 자산운용사에 신탁되어 내가 단 한 장의 서류도 건드릴 수 없게 조치해 두었다. 내가 차분하게 선언하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진짜 저한테 1원 한 장도 안 남겨주시고 혼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사정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며 자식의 등 뒤로 마지막 한마디를 나지막하게 남겼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니 부디 원망 대신 너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거라.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식에게 자산의 차단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